숨을 쉬고 있지만 숨이 당신을 살리고 있나요?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스쳐 들어오는데도 몸이 영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떠졌지만 하루가 시작될 준비가 되지 않은 느낌. 머리는 깨어 있으나 마음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있는 듯한 그 기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지고 우리는 익숙하게 말합니다. 아, 기운이 없네. 하지만 진짜로 기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기운이 있는 곳으로 숨이 닿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도대체 언제 단전호흡을 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호흡할까만 고민하지만 실은 언제 호흡할까가 더욱 깊은 열쇠가 됩니다. 마치 차를 평지에서 밀면 쉽게 움직이지만 경사에서 밀면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호흡도 때가 맞으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때가 맞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단전까지 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숨이 진짜로 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잠깐 멈춰서 지금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 하고 말하는 듯한 때, 이 순간이 바로 단전호흡의 첫 기회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루 중에 몇 번, 아주 잠깐 모든 리듬이 느리게 가라앉는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대부분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고 몸의 속삭임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의 호흡은 평소의 10번, 20번보다 훨씬 더 깊게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몸에도 자신만의 속도와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부교감신경, 즉 몸을 진정시키는 시스템이 깨어날 때 숨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열립니다. 이 신경은 우리가 억지로 조종할 수 없지만 몸이 이제 조금 편해져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난 뒤 딱 잠시 찾아오는 고요함, 혹은 점심을 먹고 천천히 앉아 있을 때 소화가 시작되면서 몸이 이완되는 감각, 혹은 저녁 무렵 해가 기울고 방 안이 조금 어두워질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에 빠른 리듬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런 시간대에는 단전으로 숨이 내려가는 것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이쉬고 아랫배에서 따뜻한 공간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니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몸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단전호흡을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때의 숨은 얕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몸속 깊은 곳에 곱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의외로 자주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삶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워 그 신호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몸의 낮은 목소리가 이제는 생활의 틈 사이로 은근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바로 단전호흡의 첫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들어가 봅니다. 때로는 몸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단전호흡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하루 중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레 쉬어가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없고 해야 할 일이 잠시 멈추고 그저 나만 남는 시간들.
이런 순간에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생각의 속도 역시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 속에서 숨은 비로소 자신의 원래 자리인 단전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람 소리나 시계 초침 소리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 순간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느려지고 나는 그 느려진 틈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전호흡이 가장 잘 되는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몸이 준비를 마친 상태, 그리고 마음까지 소리 없이 가라앉은 상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숨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길을 찾아 내려가는 것처럼 이 감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사람은 단전호흡이 왜 때를 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전호흡은 기술보다 리듬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완된 때, 마음이 누그러진 때, 하루의 속도가 잠시 멈춘 때, 그때 단전호흡은 노력 없이도 깊어지고 그 깊어진 숨은 몸의 깊은 곳을 천천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조용해질 때, 마음이 잠시 쉬어갈 때, 그 순간들이 단전호흡을 위한 가장 부드러운 초대의 시간이라면, 그렇다면 또 어떤 때에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까요? 지금 숨을 좀 내려보라고. 우리는 다음 흐름에서 그 신호들을 하나씩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숨을 내려보겠습니까? 전도.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말을 하지 못할 뿐 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는 우리가 알아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전호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몸은 매우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숨을 쉬면서도 그 신호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계속 말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느려지고 내면의 감각이 깊어지면서 몸의 말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바로 그때 몸은 단전호흡의 두 번째 시간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은 이상하게 숨이 자꾸 가슴 위에서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들숨도 날숨도 다 했는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 숨이 어깨에서 멈춘 듯한 뻐근함, 배 안쪽까지 내려가지 않는 답답함.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때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먼저 호흡을 얕게 만들고 가슴 근육을 조금씩 조여 들어갑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길어지면 호흡은 단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 위에서만 짧고 빠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더 빠르게 뛰고 감정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럴 때 단전호흡을 시도하면 놀라울 만큼 고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배 깊숙한 곳까지 숨을 천천히 데려가면 몸은 그제야 괜찮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의 갑갑함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깨에 걸렸던 작은 긴장들이 사라지면서 몸 전체에 따뜻한 물결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의 또 다른 적기입니다. 숨이 단전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이 문을 열어준 순간입니다. 몸이 이렇게 문을 여는 시점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걱정을 오래 하다가 문득 한숨이 크게 나올 때, 무언가를 포기한 듯 가슴속 힘이 빠지는 순간, 바쁜 하루가 끝나고 의자가 몸을 부드럽게 받쳐줄 때, 그 순간, 지금 숨을 조금 내려보면 좋겠다. 몸은 그렇게 당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이 특히 잘 되는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감정은 먼저 가슴과 머리로 몰려갑니다. 가슴은 화나거나 슬플 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답답하고 아프고 뭔가 꽉 끼는 듯한 느낌. 머리는 불안이 올라오면 복잡해지고 생각이 우왕좌왕하며 금세 멀리 달려가 버립니다. 이런 때 호흡을 깊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막상 시도하면 숨은 더 어지럽고 가슴은 더 조여드는 듯하고 배까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오히려 그 감정을 하복부 쪽으로 내려놓기 위한 자연스러운 길이 됩니다. 불안은 대부분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답답함은 가슴에서 소용돌이칩니다. 하지만 숨이 단전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소용돌이가 아래로 내려오며 약해집니다. 즉, 흩어진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 없었는데 단전으로 숨을 내리고 나니 그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심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단전 호흡을 하니 가슴이 먼저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은 사실 단전 호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몸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마음까지 흔들려 버리면 삶의 중심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단전 호흡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단전입니다. 이때 생기는 변화는 거창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단단합니다. 불안이 조금 가라앉고 생각이 덜 흩어지고 감정이 밀려와도 파도처럼 넘지 않고 단단한 모래사장에 닿아 부서지는 것처럼 안정된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안정은 하루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흔들림은 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순간의 숨 하나가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뒤 더 깊은 적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몸이 피로해서 회복하려고 할 때입니다. 병을 앓고 난 후, 긴장된 만남이나 상황이 지나간 후, 과로한 하루를 마친 밤, 운동 후 근육이 이완되는 시간, 이때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들어가며 단전호흡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전호흡은 회복 에너지를 모으는 방향과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순간에 단전호흡을 하면 불씨가 꺼져가는 난로에 마침 따뜻한 장작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그 장작을 받아들여 천천히 열을 되찾고 기운을 안정적으로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음 날의 몸 상태를 눈에 띄게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회복될 때 가만히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단전호흡의 가장 깊은 효과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숨을 아래로 내리고 그 아래에 조금 머물러 주기만 해도 회복의 속도는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 단전호흡을 해야 하는 때가 얼마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순간들, 즉 언제 단전호흡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 그 미묘한 지점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모든 숨이 단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단전호흡을 받아들이는 때가 분명히 있듯이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숨이 내려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순간은 억지로 단전호흡을 시도할수록 더 막히고 더 답답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슴이 더 조여오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배로 숨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워지더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단전호흡은 기술이 아니라
순간을 타는 호흡이기에 상황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거센 물살 속에서는 조용한 물결을 볼 수 없듯이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이 단전까지 닿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감정이 너무 거세게 올라옵니다. 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때, 걱정이 머리를 꽉 채워 가슴까지 내려앉는 때, 혹은 두려움이 폐를 움켜쥐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들. 이런 순간에 단전호흡을 억지로 시도해보면 숨이 더 짧아지고 가슴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감정은 더 거칠게 튀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 몸은 지금은 생존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되고 몸은 전투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전까지 숨을 밀어넣으려 해도 몸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문이 닫힌 방에 억지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전 호흡이 아니라 먼저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스스로 잦아들 공간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단전이 열리고 숨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몸이 단단해지는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가득 차 있을 때 또는 몸이 심하게 식어 있을 때입니다. 식사 직후에 단전 호흡을 하려 하면 배가 불편하고 숨이 모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복부가 더 빳빳해진 것을 느낍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화기관이 움직이고 있을 때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소화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단전 쪽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차가워져 있을 때도 단전 호흡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배가 시리고 허리가 굳어 있을 때 숨은 위에서만 맴돌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이 차가운 것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단전호흡은 오히려 더 체력을 소모시키고 몸 안쪽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을 받기 어렵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몸의 말을 억지로 무시하면 호흡은 단전까지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호흡을 잘 못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합니다. 단전호흡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대부분 때가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몸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달릴 때, 한 가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이때 단전호흡을 하면 숨이 자꾸 올라가고 호흡의 길이가 들쭉날쭉해지고 몸이 숨이 낯설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전호흡은 몸과 마음이 하나의 리듬으로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몸은 단전이라는 자리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숨을 내려보내려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중심 아래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단전호흡을 시도하는 대신 그저 몸으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을 비비거나 어깨를 쓸어내리거나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도 다시 숨길이 아래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늘 기다립니다. 몸이 돌아오기를, 마음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이렇듯 단전호흡에는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 잠시 멈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숨이 내려가지 않을 때 억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단전호흡을 가장 빠르게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때를 바르게 알아차릴 때 몸은 스스로 문을 열고 단전이라는 깊은 공간을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단전이 스스로 열리고 삶의 리듬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그
황금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음 흐름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흡이 당신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전호흡이 잘 되는 때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의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숨은 결국 언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호흡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앉는 자세를 바꾸고 복부에 힘을 주어 보기도 하고 횡격막을 의식적으로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미끄러지는 존재입니다. 숨은 마치 새와 같아서 손으로 꽉 움켜쥐면 날아가 버리고 부드럽게 내려놓으면 손바닥에 조용히 머뭅니다. 단전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술을 외워도 아무리 배를 움직여도 그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결코 단전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어떤 순간에는 숨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미묘하게 부풀어 오르고 몸 전체가 조용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호흡이 당신을 선택한 때입니다. 특별한 시간도 정확한 호흡 횟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하루 중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단전은 스스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저 몸이 지금은 잠시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를 들면 저녁 무렵 해가 집 앞 담장을 넘어가며 방 안이 조금 어둑해지는 시간, 그때의 공기에는 낮의 소음이 사라지고 밤의 고요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유 없이 숨이 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숨이 바로 단전호흡의 시작입니다. 혹은 새벽,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김조차도 소리를 잃고 조용히 흩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단전은 스스로 열린 문처럼 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바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마치 하얀 종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 몸은 하루 종일 쌓았던 힘과 긴장을 내려놓으며 아랫배에 말없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순간은 몸과 마음과 삶이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때입니다. 그때 단전호흡은 기술이 아니라 하루의 선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숨이 단전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전이 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숨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전호흡의 진짜 핵심은 단전이 먼저 문을 열고 숨이 그 문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방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문이 열리면 아무 노력 없이도 안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의지가 아니라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의욕이 아니라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실을 알면 사람은 단전호흡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수련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단전호흡이 올 때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지만 이제는 작은 이완의 느낌, 따뜻해지는 아랫배, 조금 느려지는 생각, 깊어지는 고요가 하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호흡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감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나니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숨이 깊어지니까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조용히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렇습니다. 단전호흡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조용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지막 진실에 도달합니다.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다. 숨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숨이 급하면 삶도 급하고, 숨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합니다. 숨이 얕으면 하루가 흔들리고, 숨이 깊으면 삶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숨을 단전으로 내린다는 것은 몸의 중심을 찾는 것이고, 중심을 찾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전호흡을 언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사실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몸이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이 쉬어가는 순간, 하루가 잠시 멈추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당신의 숨이 당신을 부르는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단전 호흡을 하면서 느낀 변화나 당신만의 호흡이 내려가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숨을 지키고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는 공간. 여기는 신비한 지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당신의 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